좋아요, 구독! 엑서지 22일이라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무인 항공기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지난달에는 급등세를 연출하다가 지금은 급락하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엑서지 20일 아까 오전장만 하더라도 하락폭이 이것보다는 깊지 않았는데 오후장에 접어들면서 지금 하락가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사실 어저께 공시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공시를 조금 풀어드리자면요. 엑서지 20일은 이 전환사채 전환주 414만 주가 오는 25일 상장될 예정이라고 9일 장 마감 이후에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전환사채 414만 주가 전체 발행 주식의 7.64% 규모로 조금 큰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환 가격은 1,255원으로 어저께 종가 기준으로 55.8%인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험 요소로 조금 인지한 투자자들의 이 투심 자체가 상당히 불안해지면서 회피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4월 중순부터 탄력을 받으면서 강세를 보였던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엑서지 21 자체가요. 4월에 무인 항공기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카투스라는 기업의 지분을 100%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 지분 자체를 봤을 때 취득 규모가 금액이 60억 원 규모고요. 자기 자본 대비해서 10.62% 정도에 해당을 하는데 취득 후에 엑서지 21의 지분 비율은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취득 예정일자가 오는 5월, 3월인데 회사 측은 지분 투자를 통한 신규 사업 진출 그리고 사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카투스의 지분을 확보했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런 재료로, 이런 무인 항공기 관련 재료로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급등했었던 이력이 있는데 이 재료 또한 지금 시장에서 재료 소멸로 조금 작용을 하면서 최근 4거래일 연속 외국인 매도 물량이 급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엑서지 21의 경우에는 무인 항공기 관련된 재료가 소멸했다는 관점도 있고 어제 나온 공시가 유효하게 작용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하는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불안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사실 저는 조금 위험한 종목은요. 굳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대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엑서지 21이 지금 하한가에 진입한 상황에서 저는 지금이라도 조금 손절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도망가자라는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25일에 상장 물량이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구간이 어떻게 보면 하한가에 진입한 상황이지만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좀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에서라도 조금 도망가자의 의견을 전달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 엑서지 21이 지금 정상적인 종목은 아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된 상황입니다. 근데 얘가 왜 투자주의 환기 종목이냐면요. 3월 20일에 내부 회계관리제도 이 비적정을 이유로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보통 이렇게 환기 짝지를 단 종목들은 주식시장의 컨디션이 많이 좋은 종목이 아닙니다. 따라서 또 이런 종목들이 이슈를 붙여서 주가를 조금 더 띄우기도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할 때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에서라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어느 정도 조금 도망가자 의견을 드리고 싶고 말씀드렸던 25일 상장 물량이 한 번 더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회피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종목이 나는 한 번 더 재접근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만약에 지금 이 차트적으로 봤을 때요. 1,444원까지죠. 전 장대 양봉의 저점까지 조금 내려와준다라고 한 그때는 재접근을 한번 해보시고 목표가는 그 가격대를 기준으로 1,600원 그리고 기술적으로 반등할 때까지 한번 보시고요. 손절가는 위험한 종목인 만큼 1,340원에서 타이트하게 조금 잡아드리면서 이 위험 리스크 조금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라봅니다. 엑서지 21의 경우에는 상장된 물량이 25일에 또 대량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일단은 도망가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다시 또 접근을 하게 된다면 매수 가격은 1,440원, 그 가격에서 목표 주가는 1,6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340원으로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좀 구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슈거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설탕과 관련된 종목들은 급등을 하다가 지금은 조금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상기후 현상으로 설탕값은 계속 들쑥날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대한제당의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먼저 일단 대한제당 우선주 모두 최근에 강한 이슈로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먼저 식량사료주 급등과 더불어서 이 설탕값까지 상승하는 뉴스로 인해서 설탕 관련주로 수혜를 조금 받았었죠. 근데 대한제당 우선주 모두 투자 주의에 지정이 되면서 투심이 조금 얼어붙은 상황이고요. 또한 급격한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까지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또 이 슈가플레이션이 최근 거래일 동안 시장에서 조금 강세를 보였던 부분에 있어서 1차적인 재료 소멸로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이 흑해 곡물 협정 이슈가 남아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튀르키예가 유엔과 함께 지난 5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흑해 곡물 거래 이 연장 회담이 10일 현재까지 별다른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가운데 오늘 10일부터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고위급 회의가 이 지금 재료의 분수령에 대해 전망으로 봐주시면 되는데요. 이 흑해 곡물 협정이 18일 기한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러시아 측의 협정 재연장에 조금 비협조적으로 행동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흑해 곡물 협정 자체가 조금 파기가 돼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이 조금 막힌다라고 한다면 올 들어서 그나마 안정세를 보였었던 밀이라든지 콩, 옥수수 등 이 세계 곡물 가격 자체가 다시 급격하게 변동세를 보일 것이라는 우려가 조금 남아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셔도 되고요. 또 협정이 연장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글로벌 곡물 가격과 최빈금 식량난에까지 영향을 조금 크게 미칠 수가 있습니다. 나쁜 영향이겠죠. 따라서 흑해 곡물 협상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에 다시 한번 이 대한제당이 급등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라는 부분까지 제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흑해 곡물 협상까지 한번 짚어보셔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일단은 슈가플레이션으로 올랐던 종목이 빠지고 있는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불안하실 텐데요. 지금 전략은 어떻게 잡아가야 할까요? 네, 가격 전략 조금 드린다면요. 저는 버티자라는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가가 3,800원을 조금 하회하는 상황인데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2거래일 정도 떨어진 상황에서 사실 지지난 거래일에 들어올렸던 장대 양봉 자체를 완전하게 훼손시킨 상황은 아닙니다. 최근 상승에 대한 일부분을 조금 반납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 슈가플레이션이라는 자체가 이 재료 소멸이 1차적이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흑해 곡물 협상 여부가 식량사료주의 등락을 전반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급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저는 버티자는 의견을 조금 드릴 수 있겠고 만약에 흑해 곡물 협정이 조금 다시 한번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대한제당을 뿐만 아니라 이 식량사료주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단기 탄력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버티자라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조금 버틴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저는 전 장대 양봉을 조금 상회하는 목표가 4,250원 정도 잡아드릴 수 있고요. 만약에 이 협상이 조금 결렬되지 않고 무난하게 완만하게 마무리가 돼서 재료 소멸이 완벽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더 크게 조금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3,550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곡물 협상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대한제당 같은 경우에는 버티자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재 주가가 3,840원 정도 가리키고 있는데 손절 라인은 3,550원으로 잡아주셨고요. 목표하는 가격은 4,25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볼 텐데요. 위메이드도 지금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적자 전환했다라는 이야기 때문일까요? 관련해서 신장 모멘텀도 힘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는데 위메이드는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위메이드가 오늘 조금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일단 오늘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4개분기 연속해서 적자를 기록하면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시를 조금 풀어드리면요. 올 1분기 매출이 939억 원, 그리고 영업손실은 468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 동기에 대비를 했을 때 매출이 28% 감소를 했고요. 전분기 대비 매출은요 18% 감소를 했고 영업손실 폭은요 65% 정도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적자 지속의 원인 자체를 조금 살펴보면 인건비 그리고 서버 비용의 증가가 큰 비용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미르 N 글로벌 출시로 인해서 서버 유지를 하는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적자의 영향을 조금 크게 미쳤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기존에 조금 강세였던 이 리니지 시리즈라든지 오딘과 함께 비슷한 시기에 출시한 아키에이즈 워 그리고 프라이시아 전기까지 이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추가적으로 상승을 노려봐도 되거든요. 이재료로는 노려봐도 되는데 또 실적 발표를 하면서 당시 이 리니지의 신작 나이트 크로우가 양대 애플리케이션의 마켓 매출 1위에 등극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빠진다고 하더라도 아직 상승할 수 있는 여러 재료들이 남아 있어서 사실 이 위메이드 같은 종목들은 조금 저는 긍정적으로 오늘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보셔라라고 말씀을 조금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메이드 지금 일단은 빠지고는 있지만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온 데는 인건비와 또 서버 비용이 증가한 부분이 반영이 됐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시는 분들 지금 대응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네, 사실 저는 버티자라는 의견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양대 애플리케이션 마켓 매출 1위에 등극한 부분들도 있고요. 또 이 위메이드가 마이크로소프트죠. MS와 협업을 통해서 콘솔 경쟁력까지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난해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위메이드에 투자를 결정한 이후에 다방면에서 조금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 이 MS와 논의 끝에 엑스박스를 출시한다고 결정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 위메이드는 국내외 주요 블록체인 기업, 또 게임사 등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기 위해서 이 위믹스 생태계를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이 위메이드를 통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렇게 조금 큰 폭의 하락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조금 버텨야 할 구간이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사실 작년 12월에 거의 최저가를 찍으면서 바닥을 쳤었지만 그 이후에는 저점을 조금 이어보면 차트적으로는 계속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조금 우상향하는 그림이지만 오늘 그리고 최근 이슈 단기적으로 빠지긴 했지만 기술적으로 122평선들은 조금 무난하게 잘 지켜주고 있고 오늘 그래도 아래 꼬리를 살며시 달아주고 있어서 이런 기업들은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버티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가가 한 48,000원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지난 고점인 57,500원 정도 잡아드릴 수 있겠고 만약에 이 종목이 이 120일 이평선을 조금 크게 하회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서는 조금 잘라내시는 게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가는 46,000원 잡아드리겠고 지금은 버텨가고 목표가는 57,500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계신 분들 버티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46,000원 그리고 목표 주가는 57,5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급락 종목 말고 한 종목을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마돈나님께서 지금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셨습니다. 최근 하락하는 유니온 손절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히토류 또 페라이트 관련주로 엮여 있는 만큼 2차 전지 주차는 단들이 좋았을 때는 함께 오르다가 지금은 조금 힘이 빠지는 모양새인데 연구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급등락 종목에는 없지만 우리 유튜브 시청자님 댓글을 통해서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리면요. 이 유니온 자체는 저는 되게 테마주예요. 테마주라서 얘는 탄력을 줄 때 무조건 매도를 하고 나와야 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거에 이 유니온이 올랐던 패턴들을 보면 미중 무역 갈등으로 조금 올랐었고 또 히토류로 올랐었다가 최근에는 페라이트, 테슬라 이슈와 관련해서 올랐는데 사실 그 페라이트 재료의 연속성을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 한 번 더 이 페라이트 재료가 휩쓸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한 상황이거든요. 오늘 테슬라 주가만 봐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조금 일부 정도는 지금 보유 비중에서 일부 정도는 조금 털어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조금 긍정적인 부분은요. 아직 이평선으로 봤을 때 20선을 완벽하게 깨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차트 이 지지 저항 부근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가에서 여기서 조금 반등을 해주면서 올려준다라고 한다면 페라이트 이슈로 한 번 더 띄워줄
끌어줄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지만 지금 되게 아슬아슬한 구간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시장이 조금 올려줄 때, 유니온도 조금 반등이 나올 때라도 어느 정도는 비중을 줄여주시는 게 포트폴리오 관리에 있어서는 조금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 전달드리고 싶습니다.